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은 8개월째 매도하는 연기금이 몰래 모으는 종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 기릿을 구독하신 기린이분들에게는 매주 보는 그 컨텐츠인데요.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왜 연기금이 지금 8개월째 팔고 있는지 그것도 오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연기금이 매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사는 종목들은 뭔지 그 부분도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외국인이 또 이렇게 몰래 모으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쉽고 재미있게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연기금이 지금 연속으로 매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저 기릿에게 아니면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한 2분 정도 스킵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개미 보란듯 연기금이 26일간 9조 원이나 팔았다는 뉴스입니다. 26일이면 언제죠? 맞습니다. 올해 들어오자마자부터 어마무시하게 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3000 시대입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26일간 9조를 파니까 당연히 주식은 더 이상 오를 수가 없겠죠. 9조란 돈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관이 찬물을 붓는다 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자산 비중 목표치에 따른 운용이라서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트만큼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2020년 3월입니다. 그때 코스피가 얼마였죠? 맞습니다. 그때 코스피는 바로 1450까지 내려갔던 그 공포의 시기였죠. 그때 연기금은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를 지켰습니다. 그때 연기금의 수식어는 이거였죠. 바로 연기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도 연기금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왜 많이 먹었을까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사서 어떡할 거야? 야, 내 연금 돌려내! 라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야, 이 연기금 자식들아, 그만 팔아라. 너희 때문에 내 주식이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 이렇게 호황인데 너희가 이렇게 팔면은 그러면 또 내 연금은 어떡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래나 저래나 항상 욕을 먹는 연기금입니다. 어쨌든 그 차트를 살펴보면은 3월,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엄청나게 6월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이 되고 나서 미친 듯한 매도세를 보여주죠. 완전 댐에 수문을 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이 매도한 종목들은 이런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대형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 엄청나게 많이 오른 급등주라는 소식이죠. 아니 무슨 소리야 기릿. 이 대형주들은 제대로 된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연기금 눈에는 그게 아닌가 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기금 이렇게 파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연기금의 매도 행진에 대한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연기금의 매도가 아쉽다는 반응이며 증시 전문가들은 연기금의 매도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연기금의 자산 운용은 중장기 자산 배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국내 주식을 판다고 뭐라 할 수가 없는 얘기다. 그 말은 연기금이 지금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룰을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정말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면 연기금이 운용하는 자금은 엄청납니다. 아까 보셨죠? 1월 되어서 9조를 매도할 만큼, 그런데도 매도세가 끝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단순히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없겠죠. 만약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면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주식 한 더 오를 것 같은데 홀딩 했다가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연기금 말 그대로 우리의 연금은 나라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이죠. 만약 그 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손인 연기금은 철저한 룰과 철저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연기금의 국내 주식 매도는 자산 배분 기준에 따른 조치다. 국내든 해외든 주식 평가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더 사고 평가액이 기준이 초과하면 팔아서 기준을 맞춰야 된다. 그거군요. 연기금이 3월, 4월, 5월에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코스피가 1450에서 지금 현재 3100까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기금이 매수한 국내 주식의 비중이 자동으로
풍선처럼 부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연기금이 자산 배분을 이렇게 정해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1, 해외 1, 채권 1 이런 식이었는데 국내의 풍선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기준을 초과하면 팔아서 기준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 룰에 따라 연기금은 매도를 하고 있다 그 소리군요.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이 좋다고 아니면 나쁘다고 해서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라는 시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이해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말 국내 주식 투자 비중 목표치는 17.3%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연기금이 3, 4, 5월에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가파르게 회복을 했죠. 그렇게 되니까 지난해 6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7.5%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0.2%가 늘어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팔아야 되죠. 그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고요? 코스피는 그만큼 계속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은 국민연금을 무조건 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3,000 될 때 8개월간 12조 원 판 연기금, 3,105 되면 더 판다. 3조 순매도 돌아선 연기금 앞으로 더 판다. 연기금 코스피 최장 최대 순매도 2009년 기록 넘었다. 이런 식으로 연기금은 판다라고 해서 제가 연기금에게 캐릭터를 하나 부여해줬죠. 연기금은 바로 판다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시작한 지 벌써 4주째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판다입니다. 그리고 그 매도세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1등 주식 삼성전자죠.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삼성전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빅사이클이 어떻고 슈퍼사이클이 어떻고 반도체 디램이 어떻고 핸드폰이 잘 나가고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연기금입니다. 주구장창 매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2021년 2월 5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매도세는 중간에 하루 살짝 산 것 빼고는 작년 2020년 12월 24일부터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8만원이 넘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매도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역발상을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자. 이렇게 좋다는 삼성전자도 파는데 그런데 지금 사는 건 뭘까? 그리고 플러스 아까 그 기사에 따르면은 어쩔 수 없이 연기금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사고 있다면 그 주식이 얼마나 좋은 거면 사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또 언제까지 아직도 연기금이 몰래 모으는 녀석들 이 주제를 정말 빠르고 심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넘어갈 거니까 혹시 필요하시다면 스크린샷을 찍으면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이 판다라는 증거 이것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은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지난주 한 주죠. 월화수목금 그동안 연기금은 또 계속 판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하락의 주범인 외국인 있죠. 외국인이 이번에 딱 보면은 뭔가 매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월, 화, 수, 금 이 산 물량과 그 다음에 목요일에 판 물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눈치 보기를 했다라고 생각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외국인이 몰래 모으는 주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2021년 1월 31일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1월 동안 연기금이 많이 산 종목들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2021년 2월 6일 토요일 기준 그러니까 그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그동안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1등부터 19등까지 있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빅히트, 삼성바이오로직스, SK, 키움증권, LG디스플레이, 고려아연, 두산퓨얼셀, 셀트리온 헬스케어, LG이노텍, CJ제일제당, OCI, 한미약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솔루스 첨단소재, 세방전지, SL, 지누스, 하나솔루션 이렇게 19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조금 순위가 바뀌기도 했고 들어온 종목도 있고 나간 종목도 있죠. 그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21년 들어서 주구장창 파는 연기금이 몰래 매수한 종목 1등부터 5등까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입니다. 1등 빅히트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2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른쪽으로 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겠지만 왜 연기금이 이렇게 모으고 있을까? 그 부분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SK입니다. 사실 SK는 기린님 이거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연기금이 이때까지는 매수를 하던 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3등에 위치한 SK도 사실상 1월 초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4등 키움증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하네요. 최근에 연기금이 많이들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기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5등은 LG디스플레이입니다. 계속 지속적인 우상향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연기금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 좋다는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있고 그 종목들의 흐름은 괜찮다라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떤 게 바뀌었냐? 세방전지와 하나솔루션이 매수를 하면서 순위권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생명, CJENM, 보령제약은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커졌겠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S에 따른 2021년 연기금이 매수한 평단가보다 낮은 기업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연기금은 큰 돈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하루만 딱 사고 마는 게 아닙니다.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게 되죠. 그 평단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평단가보다 지금 주식의 가격이 낮다는 거는 연기금이 혹시 물렸나? 라고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야,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사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좋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플러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연기금이 매수를 했는데 이미 한 10% 20% 오른 거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반대를 노려보는 거죠. 연기금이 사는데도 떨어지는 종목은 어떤 걸까? 그런 종목들을 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려아연,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타가 나왔군요. OCI, 한미약품, 솔루스 첨단소재, 지누스, 하나솔루션. 이 종목들이 연기금이 지금 살짝 물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2021년 전체 통틀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한 1월 말까지는 매수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HTS에 따른 2021년에 연기금이 매수한 기업들 중 매도량이 현저히 낮은 기업.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A라는 종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 A라는 종목이 연기금이 100만 주를 사고 그 다음에 9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매수하고 엄청나게 매도한 거는 지금 흐름이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얘는 이렇게 빨리 오르니까 또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팔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수세에 비해서 매도세가 현저히 낮다면은 연기금이 지금 매집을 하는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집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연기금이 모으고 있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기업들은 SL, 지누스, 세방전지, 솔루스 첨단소재, 두산퓨얼셀, 빅히트, 이 종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이번 주 월화수목금이죠. 그동안 연기금이 순매수한 1등부터 19등까지를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쭉 읽어드릴게요. 키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빅히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건설, 한국항공우주, LG유플러스, 아모레퍼시픽, 현대글로비스, LG이노텍, DL, SOL, SFA, OCI, 더존비주원, 효성, 한진, 이렇게 여러 종목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와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매수한 평단가보다 낮은 기업들, 물린 종목들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건설, 아모레퍼시픽, OCI. 그리고 지난주 연기금이 매수한 기업들 중 현저히 매도량이 낮은 기업, 매수는 많이 했는데 매도는 적게 했다, 그런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키움증권, 빅히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DL, SFA, 더존비주원, 효성, 한진,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 저는 이제 키움증권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키움증권 연기금이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현재 매수 매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연기금이 이 종목을 모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으나 연구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절대 단순 매수 매도의 사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종목부터 공부를 시작하자는 의미이지 위 종목을 사면 무조건 떡상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외국인. 지난주에 4일 연속 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애타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그런데 그 4일 동안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지난주에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위 19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미 지난주 정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넷마블, 이 3개의 종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79만 3천원에서 81만 2천원으로 상승을 했군요. 그리고 셀트리온 32만 4천원에서 34만 1,500원으로 상승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마블 13만 1,500원에서 13만 8,500원으로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물론 장은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모은 종목들은 그 다음 주에는 흐름이 좋았다라는 것을 살짝은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 기릿은 매주 이렇게 연기금과 외국인이 이렇게 모으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는 할 수 있다라는 시각인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코스피 외국인이 사긴 샀으나 사실상 거의 눈치 보기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사서 모은 종목들 순매수 금액 상위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이것은 편의상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LG화학부터 셀트리온, 삼성 SDI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부터 1등, 그 다음 HLB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 빅히트, 그리고 쭉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금융지주가 19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 중에서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 있죠. 셀트리온, HLB, SK케미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들은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매수 평단가보다 지금 가격이 낮은 기업들입니다. 그 말은 외국인이 물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죠. 한국판 게임 스토어의 화들짝 골드만 CS 공매도 대거 청산 위의 종목들은 공매도를 청산한 쇼커버링 물량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노란색은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내용을 볼게요. 한국판 게임스토어 운동 대상 종목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과 HLB를 꼽은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니까 노란색 셀트리온과 HLB를 외국인들이 물렸다고 했죠. 그만큼 많이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있었군요. 바로 공매도 청산, 쇼커버링 때문에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자 혹시나 모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쇼커버링, 공매도 대차 잔고 상환을 위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노란색은 참고하지 마시고요. 이 파란색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뭘까요? 맞습니다. 외국인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량이 현저히 낮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스코, 넷마블, 현대차, 우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있군요. 자, 지금까지 연기금과 외국인이 열심히 몰래 모은 종목들을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또 마음에 드셨나요? 이 정보들은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참고는 해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은 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